오늘은 신경 자극의 전도를 배워봅시다. 우리 몸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행히 얘는 뇌와 척수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너무 이뻐서 선생님이 앞정으로 이렇게 꽂아줬어요. 그럼 감각기에서 아야라는 감각을 느끼고 뉴런을 타고 아야라는 정보가 갑니다. 그러면 중추신경에서 자, 손을 빼면서 욕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럼 뉴런이 또 이렇게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러면 손을 빼면서 으쉬 하고 욕하게 되겠죠. 자, 이때 이런 자극을 전해주는 과정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배웠습니다. 뉴런. 자, 그런데요. 뉴런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극이 한 뉴런 내에서 공유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그 다음에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자극이 전해지는 게 전달이에요. 전달. 자, 오늘은 그 중에 전도를 배울 겁니다. 전도. 자, 다시 전도는요.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가는 걸 전달. 자, 우리가 친구들이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있었다고 하자.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선생님이 야! 하면서 얘를 놀래켰어. 그럼 얘가 놀래서 방구를 뽕 끼는 거야. 그러면 이쪽 뒤에 있는 학생의 코에서 방구 냄새를 맡고 으악 하면서 또 방구를 뽕 끼는 거예요. 그럼 뒤에 학생이 으악 하면서 또 방구를 뽕 끼죠. 이런 식으로 자극이 전해지는 겁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자극을 줬을 때 얘가 놀라서 방구를 꼈죠. 그러면 이 똥꼬에서 뒷사람의 코 쪽으로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전달은요, 요 똥꼬에서 코 쪽으로만 갑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요, 여기를 우리가 가지돌기, 자극을 받아들인 쪽이고요. 여기를 축삭돌기라고 해요. 그러면 축삭돌기 말단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면요, 다른 쪽 가지돌기가 자극을 받아서 으악하면서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똥꼬에서 코 쪽으로만, 똥꼬에서 코 쪽으로만 자극이 전달되어 반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기초적인 지식이고요.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 신경자극, 신경신호라고도 하고요.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신호예요. 신경자극, 다른 말로 신경신호. 신경자극이 뉴런의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때 자극과 신경자극의 차이를 봅시다. 자극은요, 생명체에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생명체 내외의 환경 변화고요. 신경 자극은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뉴런의 한 지점에서 발생해서 뉴런의 다른 지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 신호예요. 그러니까 신경 자극은 전기 신호고요. 자극은요,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변화입니다. 환경 변화. 자극은 환경 변화. 신경 자극은 전기 신호. 자극을 받지 않은 휴지 상태일 때의 이온 분포입니다. 일단 세포막 밖을 기준 0으로 설정하고요. 다음 세포막 안에 전압을 측정하면 약 마이너스 70mV가 나타납니다. 일단 밖이 0이고요. 안쪽을 측정해 봤더니 마이너스 7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전이차가 70 차이 나죠. 자, 이런 막전이는요, 세포막 안팎의 불균등한 이온 분포와 이온에 대한 투과도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고요. 휴지 상태일 때는요, 어떤 상태냐면 내가 외부에서 아무런 전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뉴런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어서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고요. 자, 이쪽은 세포 안이고요. 여긴 세포 밖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뉴런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뉴런의 세포막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뉴런의 세포막 안쪽이고요. 여기는 뉴런의 세포막 밖입니다. 일단 기본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도 세포막이 있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쪽만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다시 봅시다. 휴지 상태일 때는 나트륨 통로는 막혀 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밖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 휴지 상태일 때는요, 대부분 칼륨 통로가 닫혀 있습니다. 일부만 조금 열려서 나갈 수 있는데요. 대부분 닫혀 있고요.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 일부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될 수는 있습니다. 세포 안보다 세포 밖으로 양형이 많아지고요. 다음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3개의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운반하고요, 2개의 칼륨이온을 세포 안쪽으로 운반합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서보다 세포 밖에서 양이온이 많아지고요. 자, 세포 안에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단백질이 많아요. 단백질.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띤 단백질이 많다. 그러면 세포 밖은요, 일단 나트륨 이온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열린 칼륨 통로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서 자, 안팎의 전이차가 마이너스 70mV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안쪽에 양이온이 있지 않아요? 양이온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기억해 놓고요.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통로가 3가지가 있습니다.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칼륨 통로,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자, 이때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요, 확산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자,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건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자, 에너지 소비 없이 자, 쭉 퍼져나가는 게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엎드려 뻗쳐서 방구를 뽕기면요, 자, 너 똥꼬 주변에는요, 방구 농도가 굉장히 진해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농도가 진한 쪽에서 옅은 쪽으로 확산돼 갑니다.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이 으악하고 하나씩 쓰러져 가겠죠. 이럴 때 확산은요, 외부 에너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없고요. 반면에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바깥쪽이 나트륨 농도가 높은데도 내보내고요, 자, 안쪽이 칼륨 농도가 높은데도 끌어와요. 그러면 확산의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는데 얘는 역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농도 기울기에 역행한다. 자, 두 지점이 있는데요, 한쪽은 농도가 높고요, 어떤 물질이, 한쪽은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농도가 왼쪽이 더 높겠네요. 이때요, 확산이라면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확산. 자, 이렇게 확산될 때는요,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반면에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이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반대로 보내려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ATP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물질을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시킵니다. 다시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떻다고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질을 이동하는데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ATP를 사용한다. 되죠? 자,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3개의 나트륨을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트륨을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은데도 계속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 2개의 칼륨이온을 안쪽에 칼륨이온이 많은데 칼륨이온을 계속 들여와요. 그러면 칼륨 이온은요, 계속 안쪽이 높아지고요,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이 높아집니다. 이때요, 바깥쪽은 양이온이 많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칼륨이온이 안쪽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쪽에 뭐가 많다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분극 상태입니다. 원래의 상태예요. 휴지 상태. 자, 뉴런에서는요,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분극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자극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탈분극해요.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을 한 다음에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와요. 분극.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분극을 살펴볼 거예요. 분극은요, 휴지 상태의 뉴런에서 상대적으로 세포 안이 마이너스를 띄고요, 세포 밖이 플러스를 띄는 상태를 우리가 분극이라고 합니다. 이온의 이동과 분포 봅시다. 분극 상태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해서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요, 칼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ATP를 사용해서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내보내고요, 칼륨은 안쪽으로 들여옵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 통로는 막혀 있어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요, 칼륨은 바깥쪽으로 거의 못 나갑니다. 일부 약간 열린 틈을 통해서 칼륨이 나가긴 해요. 칼륨은 세포 안으로 이동시킨다. 누가? 그렇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세포 안으로 칼륨을 이동시키고요. 나트륨 바깥쪽으로. 오케이. 다음 칼륨은 세포 밖보다 안에 더 많이 분포하게 되고요. 나트륨은 세포 안보다 밖이 더 많이 분포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세포막을 경계로 한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에 관여하고요. 다시요. 그러면 세포막 안쪽은 칼륨 이온이 많고요. 세포막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이 많고요. 이때 분극 상태에서 바깥쪽은 플러스고요. 안쪽은 마이너스입니다. 됐죠? 세포 안에 칼륨은요.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 세포 밖으로 확산하지만요. 세포 밖의 나트륨 이온은요.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가 거의 없어서 세포 안으로 확산되기 어렵습니다. 세포막 안쪽은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요. 마이너스, 밖은 플러스를 띈다. 기억해 놓고요. 이때 조심할 건 있습니다.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나가더라도요. 나트륨 이온은요. 밖과 안쪽에서 서로 비교했을 때 항상 바깥쪽이 높습니다. 이 이온 통로가 열리지 않았을 때도 밖이 높고요. 이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기어 들어오더라도 확산이기 때문에 바깥쪽이 항상 농도가 높아요. 항상입니다. 칼륨 이온은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쭉 밖으로 빠져나가더라도요. 자, 밖보다 안쪽이 항상 농도가 높아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 잘 나옵니다. 다음 막전이, 휴지전이는요. 분극 상태일 때의 막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마이너스 70mV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있을 때 세포 밖과 안에서 전이차를 측정하는데요. 밖을 0으로 놨을 때 안을 측정해보면 마이너스 70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분극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분극 상태에서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한다는 뜻은요. 외부 자극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의 이온 통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나트륨 칼륨 펌프와 이온 통로는요. 막을 통해 특정 이온을 선택적으로 이동시킨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 그 다음에 이온 통로. 이온 통로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가 있다. 얘는 확산한다. 확산. 확산은요. 에너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죠. 안 들어간다. 차이점은요. 이온 통로를 통해서는 에너지의 사용 없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확산은 에너지 소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온이 이동하는 반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ATP를 소모하고요. 항상 정해진 방향으로만 이온을 이동시킵니다. 다음 역치와 역치 전위를 알아야 되는데요. 뉴런이 활동 전위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역치.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있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너 머리카락을 아주 살짝 건드렸어. 너 못 느껴. 이건 역치 이하의 자극입니다. 역치 이하의 자극이 주어지면 활동 전위가 발생하지 않고요. 내가 콕 찔렀어요. 바늘로 콕. 그러면 아야 하면서 느끼죠. 이때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역치, 너가 느낄 수 있는 또는 뉴런이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우리가 역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 전위가 발생하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막전위를 역치 전위라고 합니다. 역치 전위.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어져야 자, 뉴런에서 자,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활동 전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역치 이하의 자극에서는요. 활동 전위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요. 항상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기억해. 칼륨 이온 농도는요. 항상 밖보다 안이 높아요. 항상 안이 높다. 자, 오른쪽 그림은요. 하나의 뉴런의 세포에서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막전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휴지 상태의 뉴런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해 이온의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막전위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휴지 전위로 돌아가는 막전위의 변화인데요. 휴지 전위는요. 분극 상태에서 마이너스 70mV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위차가.
그러다가 역치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쭉 올라가서 플러스 35까지 올라갑니다. 층마다 30으로 나타나는 층도 있고요. 이때의 전위를 우리가 활동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요. 막전위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 막전위가 과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와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을 분극 상태라고 하고요. 이쪽을 탈분극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를 재분극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 많이 내려갔죠? 많이 70 밑으로 일시적으로 내려간 걸 과분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다시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다시 과분극, 그 다음 분극 이런 상태가 이어질 거예요. 자,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